네, 간밤 나온 해외 뉴스와 국내 뉴스 하나씩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해볼게요.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해외 뉴스부터 체크해보시죠.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도전이라며 올해 중 몇 번은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앞으로 유럽 등 비우호적인 국가에 러시아산 가스를 팔 때 루블화로만 결제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밤 브렌트 유선물은 배럴당 5.5% 상승한 121.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홍콩 증시가 현재 매우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강도가 완화되며 폭락했던 증시가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엔비디아가 복잡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계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GPU와 CPU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에 발표된 GPU가 향후 AI 기반 시설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자, 간밤에도 미국 뉴욕 증시는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는요, 다시금 올해 기준금리 2.5%로 올려야 될 것이다 라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달러가 강세 추세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필요하면은 5월 달에 50bps 0.5%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의 움직임 자체는 지난 3월 16일 날 0.25% 올렸었을 때는 약세로 가다가 최근 들어서 또다시 반등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약간 달러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판단해야 되는 이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 달러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절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절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글로벌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미 연준의 세인트 루이스 블러 총재의 발언을 들여다보고 여러 총재들의 발언을 들여다보면은 과거에 1994년에서 95년도에 미 연준이 금리를 3%포인트 1년 동안에 급격하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금리가 3%에서 6%로 인상이 됐었는데요. 이때도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그때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의 달러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1994년부터 95년 초까지 달러가 큰 폭으로 오히려 약세 추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랬었겠죠. 그래서 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해도 오히려 달러가 약세로 가는 구간이 나타났었고요. 물론 그 이후에 달러의 초강세 구간이 나타나면서 이 구간에 결국은 닷컴 버블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의 달러의 움직임 자체는 좀 천천히 절하되는 모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언제까지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었을 때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 정부의 부상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부채 비율이 워낙 높아요. 130%대 됐는데 이것이 한 100%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야지만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2024년까지 달러가 오히려 약보합세 수준의 환경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의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금리 수준에 따라서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지 여건을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만약에 금리가 3%까지 올라간다. 2%대를 중반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S&P 500이 한 13% 상승 여력이 있고 나스닥이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현재 금리 2.4% 정도를 반영했을 때인데요. 만약에 3%를 반영을 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상승 여력이 5%와 1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치, 그러니까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상승은 하겠지만 좀 페이스 조절은 생각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금리 수준에서 금리가 3% 오를 경우 상승 여력도 좀 절반으로 줄어드네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부분 짚어드리고요. 자, 다음은 중국 증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에서 홍콩 증시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중국 빅테크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고 중국 증시도 4일 연속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텐센트죠. 실적 발표가 상장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중국 증시 투자 매력도 어떻게 집계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자, 우선 상해 종합 지수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6일 연속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하락폭에서 큰 폭으로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락폭의 3분의 1밖에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죠. 실제 앞으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 하락폭 자체가 좀 잘못된 하락이다. 무슨 얘기냐면 펀디멘탈 대비해서 하락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서 하락을 크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펀디멘탈을 보여주는 부분은 위안화 달러의 흐름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계속해서 절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최근에 러시아 이슈로서 6.39까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펀디멘탈이 굉장히 튼튼하다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텐센트 실적 발표 내용과 같이 바라보면은요. 지금 매출 증가율이 그래도 여전히 8%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다고 보겠고요. 또 순이익도 예상에 맞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으면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나오고요.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은 42% 정도가 나옵니다. 이 외에 75%나 빠졌던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로 상승 여력이 40%대 이상, 50% 가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중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히 상존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이 미중 패권 싸움은 계속되겠지만 펀디멘탈이 뒷받침된다면 자금 흐름 자체는 중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약 10에서 20% 정도 투자하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중국 증시 굉장히 매력적이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